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의 충북, 오늘은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8월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8월 첫날의 아침인데요.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밤에요, 두둥실 슈퍼문이 뜹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슈퍼문이 뜬다는 건요,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밝은 달을 가까이에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달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커져서요. 해수면의 높낮이의 변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름철에는 해수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닷가나 또 해수욕장 가시는 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미 33개의 바닷가 예보 기준 지역 가운데서요, 인천, 평택, 또 안산, 마산, 제주 등을 비롯해서 네. 21개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의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네. 혹시 바닷가에서 낚시를 즐기신다든가 또 피서를 가신 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고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목요일의 충북, 오늘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소식을 전해줄 두 분의 리포터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첫 소식은 최윤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목요일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는 지역 농산물, 이를 로컬푸드라고 하는 건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낯설지 않다는 건 거리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에도 가깝고 친숙하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특히 지역 생산자들에게는 이 로컬푸드가 너무나 멀기만 하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실까요? 먹을거리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중간 이윤은 줄이고 신선도는 높이고 그야말로 농민도 좋고 소비자에게도 좋은 로컬푸드. 좋은데, 참 좋은데 요즘 로컬푸드는 참 속이 상합니다. 우리가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아마 매장을 돌아다녀 보면 이렇게 사고 싶은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도 별로 그렇게 변화하지 않은 거죠. 뜨거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저장해 놓으면 이게 과연 팔을 수가 있나 없나 이것도 걱정되고. 가까우면서도 먼 느낌을 받죠. 그 사람들은 있는 걸 알면서도 좋은 점도 알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로컬푸드라는 개념을 알게 된 지도 어연 10년.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세상에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 답답한 속사정을 들여다봅니다. 지난 며칠간 내린 비가 촉촉하게 내려앉은 이 땅 위에는 뜨거운 여름 햇살을 받고 야무지게 열매며 채소들이 익어갑니다. 가지, 오이, 고추가 이제 막 수확기인데요. 이를 키워낸 농부가 바로 이승민 어르신입니다. 농산물 수확해서 어디다 갖다 파시는 거예요? 로컬푸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지고 가면 도시 그 소비자들이 와서 너무 이 할머니들이 해온 거라고 좋아하셔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갖고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팔로도 확보돼 있고 한데 그럼 이걸 어떻게 나르세요? 제가 조그마한 차 하나 가지고 그냥 제가 운전하면서 다녀요, 아직은. 그럼 이거 직접 다 나르시는 거예요? 네. 이승민 어르신과 같은 중소농이 생산하는 로컬푸드. 이것을 유통하는 현재의 구조는 생산자가 다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 농산물을 가져다 놓는 것도 직접, 또 재고를 되가져오는 것도 생산자가 직접 할 일이죠. 아, 힘들게 가져갔다가 재고 다시 가지고 오려면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아유, 속상하죠. 아주 열심히 뒤다보고 벌레도 있나 없나 해서 포장해가지고 가져가면 다 팔려야 되는데 이거 남았어요 하면은 가지러 갈 때가 제일 속상해요. 그래서 그냥 아유 거기서 처분하세요 하기도 하고, 제가 또 갔을 때 그냥 도시 소비자들이 오면 이거 요렇게라도 드시려면 갖다 드세요 하고 그냥 주기도 하고 그래요. 낭성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이승민 어르신을 비롯해 140여 개의 중소농가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판매 중인데요. 원래 마을 복지회관 차고자리였던 곳에 세워진 이 매장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매장으로 오직 낭성면에서 난 것만을 판매합니다. 와, 여기 보니까 이런 나무들도 굉장히 많고 뭐 느릅나무, 온나무, 여기는 진짜 한약재도 이렇게 있네요. 우리가 일반 매장에서는 진짜 못 보는 거잖아요. 네. 구찌뽕, 뿌리 껍질. 이게 이렇게 12,000원 쓰여 있으면 여기서 10%를 빼서
1,200원을 여기 매장에서 수수료로 가져가고 1,800원을 여기 한지훈 선생님께서 가져가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10%를 수수료를 떼서 운영비로 쓰고요. 나머지는 바로 입금됩니다. 일주일 후에요.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라는 말을 여기서 쓸 수 있겠더라고요. 이 작은 매장 안에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 농산물들은 모두 주민들이 직접 자차나 오토바이, 경운기, 마을버스에 이르기까지 탈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타고선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시내버스가 하루에 2번, 3번밖에 안 들어갑니다. 마을버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산물을 제때 갖고 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갖고 나오다가 시내버스 한번 놓치면은 잘못하면 집에 들어갔다가 오후에 나오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여기 오면은 사실상 본인이 값을 정하는 거지만은 본인이 진열을 해놓고 본인이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물건이 남았는지 다 팔렸는지 봐서 확인해야 되는데 다음 물건 나올 때까지 못 오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매장에서 어르신들 거, 고령농이라든가 이런 분들 거는 또 아직도 글씨를 못 읽으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거는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로컬푸드 매장은 좀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도 좀 해준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어떤 지원 같은 거 받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설을 할 때, 개장을 할 때 뭐 냉장고라든가 간판이라 이런 거를 조금 지원받은 건 있는데 그 후로는 지금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비교적 도심에 있는 산남동 로컬푸드 직매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곳 역시 초반에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한 이외의 것들을 모두 매장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SNS를 활용해 미리 구매자의 수를 파악하고 그만큼만 물건을 들여다 놓는 것도 재고를 줄이기 위한 고민 끝에 마련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뭐 가져오셨어요 지금? 방고구마, 호박고구마요. 오늘 들어온 고구마 24상자 역시 SNS를 통해 선주문받은 물량입니다. 이렇게 소비자 커뮤니티를 형성해 재고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운송은 아직입니다. 매장으로 직접 물건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고령 중소농들에겐 매장의 팀장이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농산물을 가지러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상당히 번거롭네요. 네. 농사일이라는 게 이제 쭈그리고 이제 앉아서 일해야 되고 관절을 많이 쓰는 쪽으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관절 수술이나 또 관절이 아프셔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시고 그게 이제 환절기 때 많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제 갖다 주시고 하셨는데 그때는 좀 전화 오셔가지고 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갖다 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제 제가 가죠.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중소농민들의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자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동네 5일장 난전을 내놓고 하루 종일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편리한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인 걸 알지만 알면서도 올 수 없는 게 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청주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7개, 직거래 장터가 6곳이나 되는데 가깝지만 먼 로컬푸드, 이에 대해 청주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직매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이제 한 개소를 육성하는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이제 마련이 되면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진열장,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비자들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뭐 두부 체험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장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매장은 그리고 제품을 이제 농산물을 이제 포장을 할 수 있는 포장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소농기계를 지원해서 매년 연중제 생산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산지 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한 1년에 한 11억 정도 매년 거의 직거래 사업을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제 5, 6년 정도 이제 저희들이 기반 사업에 한 11억 정도 투자를 계속 해서 기반을 잡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 보더라도 약간 미진한 적은 있습니다. 청주시의 로컬푸드 지원 정책엔 중소농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비전이 없습니다. 매장의 개수와 매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그 지원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세종시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매장 자체에서 수거 서비스를 지원하는 덕분에 지역 곳곳에 있는 중소농민들은 그저 잘 키워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렇군요. 저희들이 차도 없고 노령자, 여성농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새벽부터 저희들이 수고를 하다가 그 매장에 진열을 해서 통장이 아주 노조에 판매를 해가지고 농사만 잘 져가지고
이렇게 소포장만 해놓으면 우리가 다 판매를 해주니까 아주 좋아해요, 농가들이.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서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들이 고민해요. 어? 고명자 어르신은 농사를 지은 지 언 20년, 50m짜리 하우스 7동을 혼자서 일구고 있는데요. 때가 되면 찾아오는 수거 서비스 차량에 내가 정성껏 기른 농산물들이 실릴 수 있도록 매일 새벽 3시에 나와서 부지런히 소포장을 합니다. 이른 시간부터 몸을 움직이는 게 고단하긴 하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에 물건을 내놓은 이후로 소득이 2배나 늘어난 건 참으로 즐거운 일이 됐는데요. 아버님 계실 때는 이제 다 차가 있어서 같이 싣고 다니고 나는 이거 하는 것만 했는데 이제 아저씨 가시니까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하는 찰나에 이제 조치원으로 상해로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는 사람 해서 이제 운임 주고 그래서 갖다 주고. 여기가 그러면 운임비적인 부담도 세종시란 이제 말이죠? 없어진 거니까 훨씬 더 네, 여유가 맞아요. 생기셨겠네요. 그런 면에서도. 예, 그런데도 여유가 생겼죠. 그런데도 여유가 생기고 모든 면에 이제 더 이 수입적으로는 낫지. 차가 없어서 나이가 많아 힘들어서라는 아쉬움 하나 없이 잘 팔렸으면 하는 중소농민들의 희망이 실린 트럭은 매일 오전 9시면 매장에 도착해 진열됩니다. 그리고 당일에 수확한 싱싱한 농산물을 만나기 위해 이른 오전부터 매장에는 손님들이 우르르 찾아오게 되죠. 이렇게 많은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비결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이 매장 운영을 위해서 그 농산물 재배 전 토양 검사라든지 수질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 단계에서 농산물 안정성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하농가에서 매장에 농산물을 진열할 때 농산물 진열 기간 준수, 그다음에 품질 관리, 그다음에 단도 측정 등을 엄격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오셨던 손님들은 한 번 먹어본 농가의 물건을 또 찾으신다고요. 그 정도로 신뢰감이 있다고 네, 하셨어요. 그래요.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면 아, 내가 이 농가 게 진짜 맛있고 당도가 높더라 그러면 다음에 오셔서 또 이 농가의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단골 고객 확보에 아주 제대로겠네요. 네, 그게 신뢰 형성의 기초인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5년에 개장해서 3년 만에 매출 500억 원에 도달했습니다. 수거 서비스나 운영비를 자체 수익으로 해결해서 지자체 지원 없이 순항 중인데요.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기기 전부터 생산자 937명과 함께 다른 직거래 장터에 찾아가 세종시에 맞는 운영 방법을 미리 준비한 덕입니다. 하물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부터 로컬푸드 매장 설립을 고려해 접근성이라든지 주차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청주시의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또한 매장의 개수와 매출을 따져보는 것 이전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함이 옳지 않을까요? 시장님 이제 비전 선포를 했을 때 민선 7일기 공약 사업을 해서 북한문화센터가 이제 시장님이 공약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작년부터 이제 공모사업에 이제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정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농림부 단독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50억 사업을 해서 지금 장소 물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봐서 그 세종시 장터 같은 그런 복합문화센터를 한번 운영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아마 직거래 장터라든지 활성화가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세종시와 같은 매장을 만든다. 이 일은 초반에 지원되는 시의 보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장 내에서 순이익이 발생하고 그것이 생산자와 매장 간의 선순환이 되려면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겠죠? 문제는 이제 생산자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이런 것은 아무도 안 해요. 아니 물건을 갖다 놓을 농가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전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1, 2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야지 돼요. 근데 청주시나 충청북도나 다 공무원들 방식이 공모사업에서 국비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국비가 나오면 건물 줘. 아니 기반을 조성할 준비 시간을 있으면 그걸 하면 되잖아요. 또 그런 거는 사업비가 얼마 안 들어요. 소프트웨어 사업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국비 사업에 매달려서 없으면 안 하고 있으면 하고 그런 식이죠.
로컬푸드 참 좋은데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청주시의 로컬푸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환경과 건강, 사회를 하나로 묶는 먹거리 전략에서 로컬푸드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로컬 푸드가 참 좋은데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고 익숙한데 근데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 로컬 푸드는 지역에서 나고 또 소비가 이루어지는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산자와는 좀 거리감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이런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을 살펴보면요. 대형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뭐 오이 조금, 가지 조금, 상추 조금 이런 식으로 중소농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게다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지원들이 있어도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알면서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농사 짓는데 그걸 가지고 또 로컬푸드 매장까지 가려니 네. 특히 어르신들께서 운전할 수도 없고 힘드시죠. 아마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 보면서 뭐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편리성을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했고요. 보다 많은 분들께서 오시면 보다 많은 분들이 사갈 테니까 그만큼 더 저렴해지고 더 신선한 좋은 제품을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아쉬움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지자체의 의지인 건데요. 생산자들이 어떤 걸 불편해하는지도 우리가 알고 또 어떤 식의 지원이 필요한지도 대충은 이렇게 가닥이 잡혔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 지원은 사실 10년 전과 크게 발전한 게 없어서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충북형 로컬푸드를 만드는 게 이렇게 나무 밑에서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국비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또 지원들을 해서 기반을 제대로 닦아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 화면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세종시의 선례라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라고 못할 일이 아닐 텐데요. 도화시의 행정력이 지금 현실에 있는 그런 거리감을 얼마나 좁혀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